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중 정치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 정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잘 화합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보 여성 운동가들은 남성을 적대시합니다. 남성을 여성의 극복 대상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진보 여성 운동가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남성으로부터 뺏어와야 되고, 집안일도 나 한 번 하면 너 한 번 해야 되고, 설거지도 나 한 번 하면 너 한 번 해야 되고, 이런 거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긋난 사고방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진보 여성 운동가 중에는 굉장히 이혼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이 한 짓이 뭐냐 하면 호주제 폐지, 자기네들 한풀이를 여성운동에 투영하다 보니까 호주제 폐지가 남녀평등운동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남자들은 물리쳐야 될 대상, 이것이 어긋난 페미니즘으로 갔고, 또 그 같은 맥락에서 간통죄 폐지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보 보수 의미도 없고, 저는 진보 보수를 주장하는 것도 이것은 정치 장사꾼들이 하는 거고 이념 장사꾼들이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보 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정치꾼들, 이념 장사꾼들이 지네들 밥그릇 챙기는 도구로 쓰이고 있고, 그곳에 우리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전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확산시킨 호주제 폐지, 이것은 이혼을 한 본인들의 자녀들이 성이 탈로가 나니까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 또 부모성 남자나 엄마나 아빠나 아무 성이나 따를 수 있게 표시 안 나게, 스스로도 이혼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한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이나 또 양부모성 아무거나 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조들입니다. 즉 호주제를 폐지한 이유입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또 지네들이 성질서가 문란하니까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성이죠. 진보들 박원순 서울시장,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시장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간통죄로 자살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여성 운동가들, 즉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간통죄 문제가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을 통해서 불거졌습니다. 제 영상에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댓글이 전부 폭발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부활해야 된다. 그런 댓글이 너무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8일 기준입니다. 여론조사를 시작한 지 3일인 8일 기준 5,5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쯤 아마 투표자가 늘어났겠죠. 간통죄를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 89%입니다. 부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 5%입니다. 모른다 2%, 관심 없음 5%.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간통죄를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첩이라는 썸네일을
정말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에는 첩을 넘어서서 첨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고 흥분하면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분들이 첩 때문에 첩아리를 한, 가슴앓이를 한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문화가, 성질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외도가 남자 전유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도 남자 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간통죄 폐지됐는데 나 벌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이 외도를 성놀이 문화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성문화를 놀이문화로 생각해서 결국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지금 남성들이 헤어지자 그러면은 전부 여성들을 찾아가서 보복을 합니다. 그 보복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 또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들이 그러면 배우자 없는 남성들하고만 관계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배우자가 있건 없건 no problem. 뭐가 문제야? 이렇게 책임의식이 없어지면서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여성 운동가들의 이 주장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저는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아줌마 운동 제가 늘 주장하지만 여성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아줌마 운동에 주목한 것은 처녀 때와 달리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 아줌마에게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많은 역할이 주어집니다. 우선 본인 자신은 결혼하면서 아줌마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늘 얘기했지만 아줌마는 아기 주머니를 가진 사람, 결혼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아줌마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녀와 아줌마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내라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엄마라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또 며느리 역할, 또 친정을 본가를 떠나오면서 친정 부모라는 이 역할, 5가지 역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본인 자신, 아버지, 남편, 처갓집, 본가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줌마이기 때문에 이 아줌마의 정체성과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줌마의 중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줌마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고 가족의 행복이고 사회의 행복이고 사회의 행복이 건강한 국가의 기초, 세포 단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줌마 운동을 굉장히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노소영, 최태원 이 부부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을 보면서 첨년은 매장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간통죄를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의무감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들이 이렇게 잠재하고 있는 분노가 많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성질서가 이렇게 개방됐기 때문에 외도를 좀 한들 어때? 그게 어때? 지금 사회에서, 요즘 사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의 구독자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면 본인의 딸, 며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딸 며느리로 인해서 얻는 고통 또한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